재봉틀을 처음 사면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바늘은 무섭고 뭘 어떻게 만져야 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실 끼우는 방법부터 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봉틀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바늘, 노루발, 톱니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이해하면 앞으로 배우는 모든 과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처음 보면 재봉틀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실도 끼워야 하고 장력도 맞춰야 하고 여러 가지 다이얼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박음질을 만드는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늘이 실을 아래로 전달하고 노루발이 원단을 잡아주고 톱니가 원단을 앞으로 보내줍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타이밍으로 반복되면서 우리가 보는 박음질이 만들어집니다. 즉, 초보가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만 알아도 재봉틀이 훨씬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재봉틀이 갑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바로 고장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 세 가지 중 하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바늘입니다. 바늘은 실을 원단 아래로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바늘 하나만 잘못되어도 박음질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바늘이 부러졌거나 휘었다면 새 바늘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원단에 맞는 바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얇은 면 원단을 박을 때와 두꺼운 데님, 캔버스 원단을 박을 때는 사용하는 바늘의 굵기가 다릅니다. 얇은 원단에는 가는 바늘을, 두꺼운 원단에는 굵은 바늘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원단보다 너무 가는 바늘을 사용하면 바늘이 휘거나 부러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굵은 바늘을 사용하면 원단에 불필요하게 큰 바늘 구멍이 남거나 원단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아주 얇은 원단을 박다 보면 바늘땀이 일정치 않고 삐뚤빼뚤 이걸 땀이 뜬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박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봉틀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원단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단 박을 때 종이를 함께 대고 박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이 자꾸 빠진다면 바늘보다 먼저 실 끼우는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실타래에서 나온 실이 실체기까지 제대로 지나갔는지 그리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윗실을 노루발 뒤쪽으로 10cm 정도 충분히 빼두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되어도 실 빠진 문제는 많이 해결됩니다. 다음은 노루발입니다. 노루발은 단순히 원단을 눌러주는 부품이 아니라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노루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퍼를 달 때는 지퍼 노루발, 단축구멍을 만들 때는 단축구멍 노루발, 가죽처럼 잘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는 가죽 노루발. 이처럼 목적에 맞는 노루발을 사용하면 훨씬 작업이 쉬워집니다. 초보들은 재봉틀을 살 때 기본 노루발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루발만 바꿔도 작업 난이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톱니입니다. 톱니는 재봉틀 아래에서 원단을 일정한 간격으로 앞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초보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재봉틀은 위아래 원단을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래쪽 원단은 톱니가 끌고 가고 위쪽 원단은 노루발이 눌러주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장의 원단을 겹쳐 박다 보면 위 원단과 아래 원단의 위치가 조금씩 어긋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처럼 초보분들은 내가 삐뚤게 박았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재봉틀의 움직이는 원리 때문에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미싱할 때 핀이나 시침핀으로 원단을 먼저 고정하기도 하고 박음질을 하면서 위쪽 원단은 살짝 정리해주고 아래쪽 원단은 너무 당기지 않도록 손으로 가볍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작업하면 원단이 어긋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고 완성도도 훨씬 좋아집니다. 즉,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기보다 바늘인지 노루발인지 톱니인지 먼저 떠올리는 습관을 가지면 대부분의 원인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왜 안 되지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이건 바늘 문제겠구나. 이건 노루발을 바꿔야겠네. 이건 원단이 얇아서 톱니에 끼는구나.
이처럼 스스로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보일수록 기술보다 먼저 원리를 배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것은 본봉 미싱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옷을 만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원단 끝을 깔끔하게 마감하는 오버록 미싱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됩니다. 본봉과 오버록은 서로 경쟁하는 기계가 아니라 옷을 만들 때 함께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미싱입니다. 그래서 본봉의 원리를 이해하면 오버록도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기능을 설명하기보다 재봉틀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이야기한 바늘, 노루발, 톱니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재봉틀은 훨씬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실 끼우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린 미싱 실 끼우기 기초 영상을 먼저 보시면 오늘 내용이 훨씬 쉽게 연결될 겁니다. 오른쪽 위 카드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재봉틀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원단에 맞는 바늘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리고 11호, 14호, 16호 같은 바늘 호수는 무엇이 다른지 초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